네, 코스피가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천선 진입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걸음일까요?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주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잘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나? 보통 대통령 취임 첫날은 주가가 빠지곤 했다는데 이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 돌이켜 보면은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12월 계엄 그리고 탄핵 등 여러 가지 좀 대내외적으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 보였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보면은 증시가 2,300, 400 이렇게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사실 더 추가적인 하락 여력은 많지는 않다. 하방은 많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들을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조금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상당히 선 반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좀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면 오히려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탄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주주 정책을 펼친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를 보면은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세 정책을 보면은 확실히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관세 정책.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7월 8일 요 마감 기간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정책의 모멘텀을 보면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보다 사실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대외의 불확실성, 관세 정책은 좀 약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친정부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상승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가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지 참 궁금한데 그걸 보려면 현재 주가 그동안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른 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 증시가 여전히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여전히 한국의 증시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낮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PBR 같은 경우는 여전히 1배 미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청산을 했을 때 네. 현재 가치가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영속 기업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외국인들까지 조금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좀 완화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0피는 곧 돌파할까요? 사실은 3,000P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2,850포인트를 좀 소폭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보면은 하루에 50포인트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요 기세로라면은 이제 3일 정도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3,000P가 이제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3,000P가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레벨상으로 보면 부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은 한 번 걸리는 게 2,900. 2,900. 네, 2,900에서 뚫고 올라가면 3,000.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쉽게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저항에 부딪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3,0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모멘텀은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나왔었지만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은 완전하게 이제 순매수로 방향이 확 바뀐 거예요? 뭐 일단은 단기간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 예,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좀 추세를 봐긴 해야겠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인덱스 펀드죠. 그러니까 예. 글로벌 증시를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비중이 있고요. 한국의 비중을 무조건 뭐 예를 들면 2%다라고 하면은 2%를 맞추는데 한국 증시가 다른 데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2%보다 낮게 유지하고 한국 증시가 좀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2%보다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외국인들이 나갔다라는 것들은 사실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비워놨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올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전 뭐 최근 2, 3년 동안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했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2, 3년 동안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증시 하락할 때도 미국 증시 상승하고 뭐 예. 한국 증시 1% 상승할 때 미국 증시 2%씩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 모습이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폭력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약간 신뢰, 투자들의 이런 좀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다른 쪽으로 조금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한국의 증시 상황은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중은 기준보다는 낮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여지가 있다. 들어올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모멘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2,900을 돌파해서 3,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원 환율이잖아요. 네. 지금 1,350원 선인데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면 즉 원화 가치가 강세 방향으로 확실히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유입 요인이 좀 더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환율이 이제 강세,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환율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존에 원달러 같은 경우가 1,300원, 1,400원을 뚫고 올라가서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한 개가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이탈, 그에 반해서 국내 투자들은 외국으로 유입, 미국 증시로 유입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의 이런 외국인 투자들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국내 투자들은 해외로 나가는 비중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율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코스피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환율은 더 하락하는 쪽으로 많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1,300원을 뚫고 이제 하회하는 거죠. 하회를 1,300원 밑으로. 네, 1,300원을 하회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300원을 뚫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기에는 저희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해외 투자 자금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로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좀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상당 부분의 국내 뭐 연기금, 개인 투자들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쪽으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좀 내려갔던 부분들 중에 한 개가 사실은 원화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무역 정책 그리고 관세 그리고 계엄 정치 불확성으로 환율이 상당 부분 저평가돼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이 환율 협상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좀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결과에서 뭐 미국의 달러의 절하 그리고 원화의 절상 이런 거 압박이 나오더라도 상당 부분 좀 시장에 선 반영을 하면서 내려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로 그런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1,300원 밑으로 내려가서 뚫고 뭐 1,200원 근처까지 가냐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으로는 가겠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원화가 그렇게 크게 강세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요즘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미국 국채입니다. 워낙에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 미국에서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를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지될 건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한 대로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질 건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엇갈리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저희는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엔 좀 어렵다.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5% 부근에서 좀 한 달가량 머무르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인 거고 이렇게 조금 금리가 높은 이유 중에 한 개가 결국엔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재정 적자. 그리고 생각보다 관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뒤로 밀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좀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채권을 살 만한 시점이다 지금이. 네. 일단은 첫 번째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분명히 이거는 커지는 건 맞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사원에서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감세안에 따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뭐 커지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 반영돼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상당 맞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더 커지냐 아니면 작아지냐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가냐 아니면 내려가냐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세안이 상원에서 원래 하원에서 표결이 된 대로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원에서도 지금 하원에서 통과를 시킨 감세안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감세안이 통과는 되겠지만은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보다는 축소가 돼서 통과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 2.3조 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커진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재정적자의 확대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미국의 지표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경제 지표가 네, 어떤 것들이 좀 좋게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고용 경우만 지표.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지수가 3.7만 명으로 굉장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그럼 5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청이죠. 통계 발표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13.7만 명이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1.1만 명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 세부 지표인 것 같아요. 세부 지표.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기사에서 뽑아내는 헤드라인 지표는 잘 나온 건 맞는데 그 뒷단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부진한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업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공식 실업률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입니다. 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인데 4.2%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바라보면은 4.24입니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은 작년 7월 달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4.23%를 기록을 했어요. 그거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 높은 수준이네요? 그죠? 근데 요 7월 고용 지표를 보고 연준이 9월 FOMC에서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B컷을 단행을 했고 실업률을 보면은 첫째 자리까지 보면은 전월하고 똑같으니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확실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5월 지표는 잘 나왔지만은 보통 이렇게 이전 2개월치가 수정이 되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데 3월하고 4월 달 수치가 총 9.5만 명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5월 달에 13.7 그리고 9.5만 명 하향 조정을 한 거면은 대략 5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확실히 미국 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결국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성 자체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에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감세 법안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 앞으로 그래서 채권값이
뒤에 오르니까 채권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서 우리나라 국채, 우리가 국고채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고채 금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진 듯한데 우리 국고채는 그럼 투자할 시점입니까? 지금 우리 수준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이 좀 약간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5월까지는 좀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월 중순 들어서부터 이제 장기물 위주로 해서 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국채 10년 같은 경우가 2.6%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장중에 2.9%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2.9% 돌파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추경 그리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상승할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8월 말에 내년 예산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확인되는 내년 국채 발행량에 따라서 금리가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9% 부근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거네요, 그죠? 지금부터 사도 되는 레벨이라고 네.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은 금리가?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금리 채권을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좀 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지금 발행량은 많고 내년에도 발행은 많겠지만은 내년에 4월 달부터는 WGBI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국채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 지수입니다. 예. 요게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편입 이제 유입이 되는 자금이 대략 한 80조 원 내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전체 국채 발행량의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매월 10조 원 이상씩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행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이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윅비 자금, WGBI 자금이 상쇄한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금리, 국고채 금리를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WGBI 편입, 국제 채권지수 편입이 조금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정대로 됩니까? 원래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미 한 번 밀려가지고 내년 4월로 좀 밀린 4월 부분이 정도. 있고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종료하는 시점이에요. 원래 종료하는 시점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였는데 1년에 걸쳐서 편입을 하는 건데 밀리면서 내년 4월로 밀리긴 했지만 종료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불기등을 보이는 코프 시장 그리고 채권 금리 동향까지 그리고 대권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